성균관대학교 의대 MMI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여기는 대치동 스카이피교육 종합학원 MMI 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자, 성균관대 의대 의과대학 12월 1일 날 이제 수능 체제 없이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 탐구형, 그래서 제시문 기반, 생기부 기반 의학계 MMI인데요. 자, MMI 말 그대로 멀티플 미니 인터뷰인데 여기는 인성 적성, 그다음에 이제 교과 적성 같은 거 물어보는데요. 자, 1대1 분임형 시뮬레이션 하는데 이제 우리가 멀티 미니 인터뷰를 준비하는 게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상황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준비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준비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대치동 MMI 메카 지금 종합학원. 자, 여기 보면 이제 멀티 다중 미니 인터뷰부터 여기 MMI도 되고 MMPI도 되고 퍼스널리티, 왜냐면 의사로서의 그 퍼스널리티를 보겠죠. 그래서 계열을 보시면은 자, 일단은 상황 판단, 가치관, 인성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상황 판단 인적성 중에서 선발 가이드라인 요거 좀 한번 설명 한번 보시면은 다시 한번 가치관, 인성. 자, 의사로서의 가치관, 또 인생관, 그 다음에 나의 모토, 또 나의 멘토, 그 다음에 인성, 그 다음에 상황 판단 능력. 그러니까 제시문을 주면서 거기서 인적성, 상황 판단 다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멀티 미니 인터뷰는 다중 미니 면접 많은데 소규모 면접이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몇 방 하면서 이제 룸을 옮기면서 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제시문 기반, 생기부 기반 의학계 MMI인데요. 여기 지금 우리 베스트 컨설턴트 교수님, 또 박사님도 계시고요. 자, 개인별 인터뷰, 면접 실전, 그 다음에 동영상 첨삭, 적합성 평가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저희가 지방인 분들, 이제 올라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영상 강의를 통해서 지금 서울대 일반 전형, 그 다음에 고려대, 연대 등 의학 계열을 이미 지금 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동시에 하고 또 지금도 준비하기 때문에 지방서 혹시 못 올라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멀티 미니 인터뷰를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항상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탐구. 자, 여러분 거기 최저가 없죠.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세안기록부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발 방법. 자, 의예는 5배수입니다. 5배수. 자, 그리고 1단계. 자, 1단계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면접 30. 12월 1일 날 준비하고. 일단 1단계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우선순위 영역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학업 수월성, 학업 충실성 쭉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2월 1일 날 의학과 멀티 미니 인터뷰. 자, 다중 미니 면접을 통한 인적성 평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MMI를 통해서 소규모 면접이 시작되는 거. 자, 서울대가 먼저 시작했는데요. 이제 일반 전형 쭉 나와 있고, 여기 성균관대 나와 있고, 또 한림대 많이 보죠. 연세대, 의제대, 뭐 쭉, 가톨릭대, 고신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MMI 면접 형태는 일단 첫 번째 상황 제시, 특히 이제 성균관대는 상황 제시를 하죠. 그래서 특정한 상황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 그냥 단순하고 쉽게 나는 착한 학생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을 의대 지망생으로서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떠한 또 판단을 할까,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줘. 이런 경우 저런 경우 A 플랜, B 플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서 자, 의사라서 실무에서 항상 예상치 못해. 여러분들이 수술 집도일을 한다든가 이럴 때 할 때는 수술이 어려운 수술 쉬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어떤 상황에도 환자의 어떤 그 오퍼레이션 상태가 안 좋을 때 막 정말 생명의 위기가 있을 때 빨로 어떻게 상황 판단을 빨리 하고 임기응변, 그다음에 정확한 대처 능력, 그다음에 투철한 그 사명감 이런 것들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침착하고 순발력 있게 하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시문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얼마나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키워드죠. 자, 그래서 일단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 의대 면접 기출문항 이번 작년 거 한번 2024년 대비 해볼게요. 자, 1997년에 설립된 의과대학은 인의예지 의교시에 따라 인류사회 쭉 이런 거 나와 있죠. 의과대학에 나와 있는 거 부속병원. 자, 요거는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제시문 들어갑니다. 자, 면접 기출문항. 자, 1번, 첫 번째 문제. 고등학교 2학년의 수영은 도내 축제에서 예정된 탈춤 공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탈춤만 막 움직여야겠죠. 공연은 11월에 있을 예정이다. 하지만 9월에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를 다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 아마 좀 심하게 다친 모양이죠. 근데 이후에 이제 뭐 재활을 하다 안 하고 그냥, 또 그냥 움직이다가 합병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골반이라든지 연골이라든지 인대를 심하게 다쳤겠죠. 그러면 꽤 오래 갑니다. 자, 그런데 10월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교에 다시 나가니
친구들 사이에 수영이가 탈춤 연습 대신 중간고사 공부를 하려고 꾀병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소문. 자, 이게 왜 소문 났을까요? 보면 첫 번째 조건,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것도 하나의 조건. 두 번째, 나를 시기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 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 분명히 나는 다쳤지만 그래도 탈춤 연습하라고 갔는데 이런 소문이 났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다 친구들한테 가서 양해를 구하고 내가 지금 비록 좀 아프지만 그래도 탈춤 열심히 하겠다는 둥. 그 다음에 나를 또 이제 험담한 학생들한테 또 잘 대하는, 어떻게 해서 이제 원인 분석을 해서 그놈을 혼내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나의 이미지를 바꾸는 그런 트레이닝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수영이가 생각해 다치기 전 탈춤 연습 과정 중간고사 준비를 하기 어렵다고 친구 영민이에게 말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말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근데 뭐 사실 수영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랬어요. 다치기 전 탈춤 연습과 중간고사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겠죠. 하지만 그런 말을 했다는 자체는 약간 내가 무책임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얘기했던 사람들 또 이 친구들을 영민이랑 친구의 친구한테 가서 사실은 오해였다. 아니면 나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 다리가 아파요. 그걸 또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래서 지원자가 수영이라면 어떤 기분 들까? 그렇죠. 기분 더럽겠죠. 이렇게 답하는 게 아니고 어떤 두 가지 측면, 그죠? 자기 자신이 너무 소홀했다. 아니면 친구들한테 신뢰를 주지 않았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을 수가 있겠죠. 저도 뭐 그런 경우 많이 해봤는데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플랜 A, 플랜 B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수는 요양원에서 기억력이 떨어진 어르신을 교대로 돌보는 봉사활동 중이다. 자, 여러분 특히 의대 면접에는 봉사활동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 못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빨리 봉사활동 준비하세요. 자, 안전 문제 때문에 어르신을 혼자 두어서는 안 되고 봉사자가 집을 갈 때 다음 봉사자에게 담당했던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가야 한다는 교육을 바로 인계인수 철저히 해야겠죠. 자, 중요한 약속이 있던 어느 날 다음 봉사자인 영서가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았다. 자,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았던 거 먼저 가면 안 돼. 벌써 이 사람 실수한 거예요. 첫 번째 실수죠. 자, 그런데 30분 정도를 기다렸던 지수는 원래 영서가 챙겨드린 약을 대신 어르신에게 드린 후 어르신을 혼자 두고 요양을 나왔다. 이거 사고 친 거죠. 자, 그러니까 분명히 후임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약속인 간에. 자, 아무튼 뭐 엎질러진 물이니까. 자, 그런데 늦게 도착한 영서는 어르신이 약을 드셨는지 알지 못해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핸드폰이 꺼져 있었다. 자, 이거 큰 사고죠. 고민하던 영서는 어르신께 약을 드렸고 평소보다 2배의 약을 드렸다. 이거 정말 막말로 이게 만약 인사사고가 났으면 두 분 다 이제 막말로 그 형사입건 되는 건데요. 특히 자, 쓰러졌어요. 병원에 쓰러진 일이 생겼다. 자, 이번은 다행히 어르신의 기력을 회복하였다. 다음날 지수는 봉사 담당자에게 주의를 들었다. 주의를 든 게 아니라 큰일 날 뻔했죠. 그죠? 죄책감이 드는 한편 억울한 마음 들 수가 없는 게 본인이 무책임했죠. 자, 질문. 지원자가 지수라면 지수가 대처한 방법이 어떻게 될까? 잘못했죠. 분명히 아무리 중요한 약속은 약속이고 의료사고를 내면 안 되겠죠. 이것은 막말로 해서 의대 지망생으로서는 마이너스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뭐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 누구죠? 여기 다음 영서한테 확실히 전화를 메모를 하든지 그걸 확답을 받고 갔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의료 사고를 냈고 이분들은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만약에 의사로서 이런 행동을 하면 이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있어서 안 될 일,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뒷수습 다행이죠. 그래도. 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문제가 있어요. 요즘 여러분 메타버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증강현실 또 익스텐디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추얼 리얼리티 되고 그 다음에 뭐 어규멘티드 리얼리티,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앞으로 10년 정도 이내가 되면 이제 수술을 이제 우리가 집도의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컨트롤하고 로봇이 이렇게 영화처럼 빙 하고 하는 그리고 이제 환자의 3차원 입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3차원 홀로그램에 떠갖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왔는데 이제 어느 병에서 먼저 할지 모르겠지만 벌써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연구 집단에서 이미 하고 있겠죠.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손목시계처럼 차고 다니는 그런 어떤 손목시계 차고 다니는 거 이게 뭐냐면 자기의 마이탈 사인을 항상 주치의한테 주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항상 혁대나 이런 데다 복대에다가 중요한 약물, 급할 때 쓰는 약물들을 주입하고 전자장비가 돼 있는 그런 상태를 차고 다니는.
그런 시대 이미 뭐 007 영화에도 나오지만. 자, 그럼 보세요. 노벨상을 패러디에 만들어준 이그 노벨상 재밌는 건데요. 상식을 뛰어넘는 재미있고 엉뚱한 발상을 연구한 과학적 업적에 수여된다. 2023년 공중보건부문에서 선정된 스마트 변기, 내장된 감지 장치를 사용해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기술이죠. 스마트 변기에 그러니까 환자가 아니죠. 자기 주치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변을 놓고 이런 소변을 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넣은 센서, 뭐 기체 센서, 액체 센서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변이 어떤 상태다. 여러분 이거는 스마트 변기라는 거는 요새 말이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왕들의 변을 누가 바로 공중 주치의 어이가 봤어요. 그래서 그걸 찍어 먹고, 똥이 이렇구나. 그래서 왕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다. 이건 기록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단지 이제 직접 손으로 찍긴 아니고 거기다가 센서를 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왕만 그랬지만 지금은 나 자신도 내가 이제 변을 보고 그래서 저도 항상 변을 봐요. 그래서 색깔이 어떤가. 황금색이구나. 그럼 내가 장이 건강이 좋구나. 흑색이구나. 내가 어저께 많이 마셨구나. 그죠? 또는 굉장히 빨갛다. 어저께 내가 매운 걸 너무 많이 먹었네. 그렇죠? 이런 상태를 볼 수가 있고 거품이 꼈다. 그럼 내가 이거 지금 어떤 소변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인데요. 여기 보시면 flexible battery. 그래서 웨어러블 기기 여기 차고 다니는 거 있죠. 앞으로 이제 웨어러블 컴퓨터 나옵니다. 그래서 유연성 있는 품질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 extended reality 이런 것들, 가상현실. 그다음에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을 바탕으로 이용자 요구에 따라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이 하는 때. 자, 여러분 이제 한 2, 3년 정도, 빠르면 1, 2년 정도 되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미 끝납니다. 이제 5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겠죠. 그때는 BCI 외워두세요. BCI Bio Computer Interface.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처럼 컴퓨터 칩을 머리에 심는다. 이 칩을 어떻게 심어요? 그게 아니고 칩을 바이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오르가닉한 바이오를 만들어서 여기 뇌에다 심어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와 뇌 브레인이 인터페이스 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열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컴퓨터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 스마트 변기가 사용이 된다면 우리는 일상 어떻게 할까? 그때 굉장히 좋아지겠죠?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가 항상 우리의 혈압, 그 다음에 혈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변을 통해서도 대장암이라든지 진단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암을 진단하는 과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병원에 안 가도 우리 주치의와 교감을 해서 지금 변을 보니까 전화가 띠리리 와요. 아니 문자가 와요. 띠디디디 와서 지금 보니까 당신은 지금 약간 무슨 상태가 있으니까 2, 3일 내로 빨리 내진해서 검사를 받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겠죠. 007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007이 이제 작전을 하다가 카드놀이를 하다가 적에서 마셨는데 적이 준 드링크를 마시고 완전히 비슷한 상태에 빠지고 심장 박동이 멈추고 그런 아주 어려운 상태 심장마비가 오는데 자기 이제 자동차에 가서 본부에 연락해요. 자기 피를 이렇게 연락하니까 본부에서 딱 보니까 피를 검사해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약물에 중독됐으니까 ABC 앰플을 터뜨려라 하고 터뜨리면은 007이 금방 낫죠. 그런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항상 바이탈 사인을 체크할 수 있고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거. 여러분 공군 조종사라든지 이런 거 시험 비행할 때 보면은 특히 여러분 공군 사관생들 왜 이렇게 중력 훈련 하잖아요. 2G, 3G면 이거 다 하고 해요. 그럼 혈압 다 체크하죠. 그렇죠? 그런 걸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지원자가 제시된 미래 유망 기술 2가지 이상을 이용하여 스마트 마스크를 개발한다면 어떤 마스크죠? 이제 마스크도 마찬가지. 마스크에도 센서가 있어갖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 그 다음에 우리 기체 상태, 이 사람은 담배를 많이 폈다는 거, 그 다음에 막 뛰다 보면 이제 이 폐에 있던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오겠죠? 그러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를 만든다. 그래서 약간 몇 가지 조건을 만들어서 조건 설정해서 1, 2, 3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문제 자꾸만 상상을 해보고, 앞으로 여러분 내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저한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의대 면접을 보고 계시는데요. 항상 그래요. 저는 가까운 미래에 어떤 게 항상 상상을 하고, 컴퓨터와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주치, 건강, 만약에 신경외과, 또는 무슨 외과, 정형외과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항상 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난 거죠. 2023학년도 몇 개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볼게요. 자, A. 고등학교의 과학 탐구 동아리는 입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입 경쟁이 치열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특목고 많잖아요. 외고 그죠? 고 이런 데 보면은 뭐 벌써 지금 중3 학생들이 아직 합격도 안 했는데 제가 막 그 학교에 가면 어디 가서 무슨 과학 동아리에 꼭 들어서 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죠. 자, 근데 합격 여부는 과학 성적 외에도 동아리 선배들의 추천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배들이 추천해줘야겠죠. 굉장히 세니까. 자, 쭉 볼게요. 1학년 때 보니까 안 해보니까 초콜릿을 줘서 합격했어요. 그리고 나는 불합격했어요. 열받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 초콜릿 사건이라고 하는데 초콜릿을 줬더니 선배 그래 착하네 했는데 이거 과연 좋은 방법이야. 뇌물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성균관대 문제 나왔던 됐고 로봇 만들기 그래서 로봇 만들기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머뭇거리다가 이제 그런 거 같이 만들었는데 이 학생이 갑자기 무슨 충격을 받았는지 성적도 떨어지고 갑자기 그 좋은 기술을 버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대학 입시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 혈액형인데요. 이거는 넌센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연관은 있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건 말씀드리고. 자, 1번 20세기 초 우생학자 히르슈펠트는 유럽인에게는 A형이, 비유럽인에게는 B형이 많다는 사실을 근거로 유럽인들의 우수성을 주장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목민들하고 농경민족하고 혈액형이 좀 다르긴 다르고 여기서 여러분 허나 지식으로 AB형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요. AB형은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멀리까지 비행기 타고 멀리 배를 타고 가면서 그러니까 멀리 그러니까 막 처갓집이 멀었기 때문에 A형과 B형이 우열관계 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AB형 오신 분들은 잡정 생각하지 말고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 신이 인류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거 냈죠. 1번 심리학자꾸라는 A는 진중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아무튼 근데 약간의 통계 있어요. B형인 사람은 약간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면도 있어요. 네, 제가 B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외향적이고 금방 그렇게 화를 잘 안 내요. 하지만 금방 풀어지지만 좀 집중력은 없어요. 그 친구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귀는데 진짜 친한 친구는 별로 없는 상태? 그렇게 보면 되고. A형은 정반대. O형은 호기심 많고 용감하다 그러는데요. 통계가 맞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통계의 오류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쭉 봤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말라리아. 자, 말라리아는 이탈리아 말이에요. 말라리아라고 해서 나쁜 공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공기를 쐬고 이런 말은 이제 학을 뛴다, 학뛴다 그러죠. 좀 짱된 말로 연병이 그러죠. 연병이 왜냐하면 이제 한 3일은 멀쩡하다 일주일은 막 다 죽게 머리 빠지고 막 얼굴이 반점이 나고 또 일주일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 뛰었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자, 말라리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적혈구 증식하는 미생물에 발생되는데, O형인 다른 혈액에 비해 말라리아 감염이 중증 낮다고 관찰되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말 나오는데요. 최근 O형인 사람은 코로나19의 발생률이나 중증 낮다는 것이 미국한데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B형인데 아직 코로나 안 걸린 것 같아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는 다른 얘기지만, 말라리아에 안 걸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기역자형 적혈구 빈혈 등 사람은 말라리아에 잘 안 걸리죠. 왜냐하면 적혈구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O형이 아니다. 이런 거는 통계의 오류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 다음에 대학교 합창단인데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을 못 맞는 사람 있죠. 당뇨가 있거나 지병인 사람들. 그래서 이제 같이 합창단 하는데 야, 너 합창단 오지 마라. 근데 합창은 해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저 주변에도 정말 백신을 맞으면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몸이 약하는데 맞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인데 같이 어울리지 못하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자, 다 결론적으로 나왔지만 투표 25대 5로 미접종자 염색에 참여하셔야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랬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백신 4번 맞은 사람 거의 90% 이상 코로나에 걸렸어요. 백신 한 번도 안 맞은 사람도 안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제약회사한테 좀 약간 이용당한 느낌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백신 안 맞을 수는 없겠죠. 그러다 지금도 코로나가 사라진 게 아니고 다시 또 변형된 코로나라서 계속해서 우리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여기 보면 이제 2022학년도는 이제 통계예요. 이거 보시면서 위 자료가 왜 이런 게 나오냐 보면은 이제 OECD 기대 수명, 그다음에 스스로 건강하냐 행복지수 나왔는데요. 자, 우리나라 OECD 국가잖아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한국은 기대 수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죠? 물론 일본이 좀 더 높지만 이탈리아, 근데 우리나라 굉장히 고령화 사회인데, 자, 그 다음에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느냐? 한국 굉장히 작아요. 오래 사는데 건강하지 못해요. 그럼 뭐야?
빌빌빌빌 거리면서 노인네들께서 그죠? 그러니까 막 누워서 아이고 이러면서 산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엄청나게 행복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뭐야? 10대,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죽지 못해 산다 이거죠. 그렇죠? 죽지 못해 산다. 이런 상태가 된 이유가 뭘까요? 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과도 경쟁 사회도 있고요. 아까 있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오래 사는 건 맞아요. 건강하죠. 그리고 코로나 걸려도 잘 안 죽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아무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여러 가지 사회적 또 제도적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폭넓게 표를 보면서 도표 분석해서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는 아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려면은 역시 많은 이제 강의를 들어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동역 참석 적합성 평가에서 여러분 좋은 성적을 얻고. 자, 다시 한번 성균관대 12월 1일 날입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5배수 뽑고 또 추능 체적 얻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하셔서 자, MMI를 어떻게 우리가 혁파하고 또 준비를 하느냐. 자, 항상 내 앞에 학생보다는 포괄적으로 또 컴팩트한 답을 하시고 그리고 프레시한 답을 하셔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항상 의사로서 갖춰야 할 자격 덕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의사 이런 거 다 준비해 놓으시고 상황 판단,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빨리빨리 준비하도록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2025학년 대비 성균관대 의예과 준비하는 OJT 강의였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